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레임덕 뚜렷한데 지지율은 콘크리트. 2년 전인 2021년 3월 1일자 데일리한 기사의 헤드 타이틀인데요.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현재 문 대통령의 안정적 지지율이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0% 지지율이라는 마취약에 취해 증상을 정확히 감지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 기사를 쓴 정계성 기자는 아직도 기자질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 기자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27% 국정 지지율에 대해 이런 기사를 썼어야 맞는 겁니다. 레임덕은 시작됐고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고 말이죠. 지지율 40%를 트집잡던 기자는 27%의 지지율에는 함구했는데요.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 주소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습니다. 취임 이후 네 번째인데요. 트리플을 넘어선 쿼터로플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에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7%, 부정평가는 65%를 기록했는데요. 직전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4%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처음 20%로 떨어진 건 취임 3개월 차인 작년 7월인데요. 이후 만호세 입학 학제 개편 논란이 일었던 작년 8월 초와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이 불거졌던 작년 9월 말에 최저치인 24%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반년여 만에 또다시 20% 지지율을 기록한 윤석열 정부. 최악의 정권이라는 기록을 매번 갱신하고 있는데요. 역대급입니다. 한국갤럽은 참고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비슷한 직무평가를 기록한 시기는 국정개입 의혹이 증폭됐던 2016년 10월 첫째 주, 긍정 25%, 부정 64%였다고 밝혔는데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긍정률 최저치가 29%였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연거푸 4번씩이나 20%대로 추락한 경우는 없었는데요. 더 얼마나 신기록을 갱신할까요?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층에서는 자유응답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 28%, 경제민생 물가 10%,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 9%가 줄을 이뤘는데요. 이 가운데 특히 외교를 택한 응답 비중이 전주 대비 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지난 8일 불거진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 우리 정부의 대응 등이 부정평가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유력한데요. 한편 집권당인 국힘당의 지지율은 약 7개월 만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36%, 국힘당 31%, 정의당 4%로 나타났는데요. 민주당은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했으며 국힘당은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김기현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하기사 윤석열 아바타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95%, 유선 5%, 무작위 추출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RDD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준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8.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대로 쭉 가면 알아서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권 침해에 항의조차 못하는 대통령실,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국가 안보를 위해 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며 동맹국의 도청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도 미국 측이 곤혹스러워하고 미안한 기색도 역력하다며 동맹에 큰 누를 범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대체 무슨 근거로 미국의 도청 의혹을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강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 반미 선동,
이적 단체 운운하며 매도한 데 대해서도 사과하십시오. 무엇보다 중대한 주권 침해를 당하고도 미국 측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위조로 결론 내리고 항의할 기회조차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십시오. 박정희 정권 시절 CIA가 청와대를 도청했는데도 항의는커녕 도청 사실을 공식 부인해달라고 미 측에 읍소했던 비굴한 과거로 회귀한 것입니까?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더니 도청 파문도 제3자 개입 운운하며 미국에 면죄부를 먼저 부여한 꼴입니다. 도청과 동맹관계는 별개입니다. 아무리 동맹이라지만 주권 침해마저도 눈 감아주고 넘어가려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태도에 국민의 자괴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상식박 외교 행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국정 운영 행태를 국민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국민은 끝없이 되풀이되는 외교 참사와 굴종적 외교를 보며 과연 이 정부에 안보와 국익을 맡겨도 되는지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당당한 외교와 동맹 관계를 바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불법 도청 의혹에 당당히 항의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십시오. 미 수사당국이 기밀문건 유출 혐의로 미국 현역 군인을 체포했습니다. 이 말은 기밀문건, 즉 한국안보실장의 대화 내용이 담긴 그 문건을 만든 당사자가 미국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에 악의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청했다는 단서가 없다는 이유인데요. 여기서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는 현재 미국에 가 있는 김태호 국가안보 1차장으로 보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뻘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한 겁니다. 문건을 유출한 용의자가 체포되면서 기밀 문건의 상당수가 조작됐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은 힘이 떨어지게 됐는데요.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여전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난 정부 고위 당국자도 지금까지 판단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 정부를 도청했다고 확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유출 문건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몰라 미국 탓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인 겁니다. 참 한결같은데요. 그러면서 현재까지 악의적인 행동이 없었던 걸로 간주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앞서 나온 대통령실 입장과 비슷한데요. 도청 자체가 불법인데 선한 의도로 하는 도청이 있느냐는 비판이 커지자 이에 대해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도청한 근거는 없다는 뜻인데 보도가 잘못됐다고 언론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도청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들이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관련 보도들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 당국자는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논란이 불거져 미국 측이 동맹으로서 큰 누를 범한 것 같다며 곤혹스러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정부의 10%대 국정 지지율 추락은 기정사실처럼 보여지는데요. 국정 지지율 10%,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아서 그냥 내려와야죠. 무능도 범죄입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에 대해 연일 비상식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는 말장량 같은 해명도 비상식적이지만 한술 더 떠서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할 정황은 없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핵심 당국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망언이자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명백한 주권국가입니다. 주권국가의 대통령실을 외국 정보기관이 도청을 했는데 항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서서 도청에 악의적인 정황이 없다고 두둔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비굴함의 끝판왕입니다.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의 이러한 비굴함과 굴종적 태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제 호구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통령이라면 나라의 국격을 갈아먹고 국민의 자존심을 구기는 김태효 차장의 행위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김태효 차장을 징계하십시오. 그것이 주권국과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우는 길입니다.